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8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제주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면서 바람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22.5도, 서귀포시 24.4도, 고산 19.6도, 성산 23.2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해지면서 한라산 남벽에 초속 14.8m, 표선면 가시리에 초속 14.1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업 중인 식당 안으로 렌터카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8시 2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음식점으로 60대 관광객 A씨가 몰던 렌터카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이 있었지만 차량이 들이받은 곳엔 사람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가 또다시 목격됐습니다. 다큐제주와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반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양어장 인근 앞바다에서 새끼 돌고래 사체를 들어올리는 어미 남방 큰 돌고래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다큐제주는 지난해 3월부터 새끼 돌고래 사체를 발견하거나 촬영한 경우가 7차례에 달한다며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분기 모금 실적이 지난해보다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흥행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장기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에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10억 3천여만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기부 건수가 1,800여 건 줄었고 모금액은 1억 6천여만 원, 13.5%가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분기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32%나 감소했습니다. 지자체들이 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규제는 두고 발로만 뛰는 모금 활동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화 요구가 빗발치는 대표적인 규제는 모금 창구 제한입니다. 정부의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로 납부 창구가 일원화돼 있습니다. 지자체 과열 경쟁 우려 등이 이유지만 일본에선 지자체가 전문 민간 기업들과 적극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0여 개 민간 플랫폼에서 10조 원에 이르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민간에서 이 플랫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간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활동들을 하나의 그 플랫폼에다 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에 있어서는 민간 플랫폼을 도입하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기부자가 기부 효과를 체감하도록 지자체들이 기부금의 활용처를 잘 발굴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경남만 해도 18개 시군 가운데 8곳이 아직 기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타 시도 이제 기금 사업 우수 사례를 이제 시군과 직접 공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주기적으로 시하고 우리 기도하고 협력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늘리고자 도입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안착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지자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페이야 무셸랭가 나미비아 외교부 장관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오늘 페이야 무셸랭가 장관을 면담하고 농업과 수소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장관 일행은 면담 이후 행원 그린수소 생산단지와 농업기술원 농산물 원종장 등도 살펴봤습니다. 나미비아는 광물자원과 풍력, 태양광 등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제주는 이번 나미비아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대아프리카 국제교류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관광 고물가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가격과 서비스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관광협회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숙박업과 음식점 등에 대한 가격과 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도와 단속 활동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빅데이터 기반 관광 물가지수 개발 용역을 통해
관광물가 지수를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 관광물가 불안 품목을 선별하고 도외와 해외 관광지와의 물가 수준을 비교 분석해 제주 관광물가 안정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720% 증가했습니다. 전체 관광객 가운데 외국인 점유율은 지난 2021년 0.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5.3%까지 증가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4만 1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57.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대만 9.9%, 일본 7.5%, 싱가포르 5.2% 순이었습니다. 제25회 제주과학축전이 오늘 개막식을 가진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기관 부스를 제외하고 도내 57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등 학생 주도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체험 부스와 행사장이 가득 찼습니다. 이번 과학축전은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청각장애와 수어, 시청각장애를 주제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제주도 농가복지관이 준비한 오늘 행사엔 무성 영상 시청을 통해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어 체험과 점자 체험, 저시력 안경 체험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수어 공연과 난타 공연 등도 진행됐습니다. 제주농아복지관은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위해 상담과 사례 관리, 치료와 교육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재활 전문센터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하루에 1.7회꼴로 낙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관측된 낙뢰 횟수는 620회로 하루에 1.7회꼴로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월별로는 8월이 202회로 낙뢰 횟수가 가장 많았고 7월 151회, 5월 84회, 9월 63회 순이었습니다. 기상청은 낙뢰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낙뢰 예보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배달 노동자와 방문 강사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 강사 등 8개 직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주간으로 제주이동 노동자 쉼터 혼디 쉼팡 등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보조금 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JIBS 8뉴스였습니다.